네, 한 주간 증시 상황하고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웅찬 IM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래도 반도체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은 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가 퐁당퐁당 휴일까지 좀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반등권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번 주가 참 휴일도 많고 네. 이제 중요한 지표들도 있고 참 전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만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반도체 위주로 이제 업황 개선 이런 가능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지수가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2,650 정도까지 저점에서 따지면은 우리가 2,500 밑에서 막 이렇게 조정받았던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꽤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뭐 강력한 상승을 여기서 추가 상승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수가 세게 가려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제 반도체가 더 가져와야 돼요. 네, 사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8월부터 내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네. 또 그게 막 반도체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 대비 약간 괜찮다 이런 거지 또 뭐 과거처럼 이렇게 랠리가 엄청 간다 이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좀 막힐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강력한 부양 정책이 나왔고 또 네. 일본에서는 신임 총리가 바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 이시바 신임 총리가 아베와 한 10년 정도 각을 세우시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조금 언와인딩하고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증시가 오늘 그 걱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4% 중반 이상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게 좀 만회되면서 끝나야 우리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싶은데 지난 7월과 8월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미국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조업 네. 지표가 지금 금리 인하를 B컷을 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조업이 거의 뭐 1년 이상 이제 뭐 안 좋았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었죠. 예, 지난주에 이제 S&P 글로벌 뭐 PMI 이런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은 금리 인하 B컷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강할지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만 강하고 제조업은 부진하고 이러면은 연준이 또 의사결정하기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금리 인하를 또 서비스업 때문에 이제 세게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니까 70% 이상이 소비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괜찮으면 제조업이 좀 침체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경기 침체를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 중에 또 하나가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용 지표라는 게 사실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네.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조금 감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농팜,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망하기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는 약 14만 명 정도의 컨센서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는 한 4.2%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달까지는 정확하게는 우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미국의 그 정부 전체의 고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경기는 좀 하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고용이 그래도 악화되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정도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면 11월에 B컷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붙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이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B컷에 대해서는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우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만약에 11월에 FOMC가 또 한번 B컷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B컷을 하느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이제 뭐 많이 무너지고 경제가 리세션이 들어간다라고 네. 거의 지표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B컷을 하게 된다면 그 주식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고용만 특히 무너졌을 때 고용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연준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네네. 나머지 서비스업은 그럭저럭 괜찮죠.
좋지만 고용이 나빠지고 물가는 여전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B컷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정도의 이제 뉘앙스로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번 9월 B컷처럼 한 번 더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실 9월에 B컷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B컷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예. 보인다는 말씀이고 시장의 지금 예측은 한 52% 정도가 B컷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이거는 수치가 막 예상이 바뀌는 거니까요. 11월 달에 어쨌든 B컷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미국은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통령들 간의 이제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이번 그 9월 연준의 B컷 이후에 경기 리세션 우려는 한동안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10월에 봐야 될 게 다른 나라들의 이제 정책 아니면은 미국은 대선밖에 없어요. 온전히 10월은 대선 국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10월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지금 또 대선에 대해서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이 조금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대선이 전국 지지율로 결판 안 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스윙 스테이트는 정확히 뭐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의 추가 연설 이제 그 토론회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에 정확히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통령 후보는 공화당의 J.D. 벤스 아니면 이제 민주당의 월러가 있죠. J.D. 벤스의 경우는 정책 방향은 확실해요. 뭐 힐빌리의 노래 이런 책도 쓰면서 정책은 확실한데 그만큼 비호감도가 또 높은 상황이고요. 월러는 이번에 새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들이 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비호감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벤스의 경우는 얼마나 강경한 정책을 얘기하면서 비호감도가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월러는 조금 더 자기의 정책을 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좌파 약간 진보적인 복지 정책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역풍을 맞을지 네. 아니면은 잘 소화를 해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월 한 달은 뭐 미국은 대선 이슈로 꽉 채울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또 직전이니까 10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 이슈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가죠. 중국은 이제 국경절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얼마나 쉬는 동안에 소비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얼마나 돈을 써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처럼 영향력이 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네. 정말 뭐 안 된다,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와 재정 부양책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특히 미국 경기가 부진할 상황에서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이제 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답을 찾은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약간 이제 만약에 리세션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혹시 안 좋아지면 중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재정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이제 이게 정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합니다만 그래도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다는 점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소비재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그 철강, 화학 이런 쪽들도 분명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정답인지 이거는 재차 다시 확인할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중국 소비주 말고도 소재와 관련된 부분, 화학 뭐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중간에 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딱 이제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본의 그 이제 신임 총리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로 쭉 넘어가게 되면 10월 전체적으로는 미국 대선에 이제 국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AI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10월 중순 말부터 해서 기업 실적들로 또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다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미국 대선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섹터별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그러다가 11월 대선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일단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일본 증시가 워낙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요. IM증권의 이웅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